자, 보자. 자, 어제부터 해서 이제 후온성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SP 혼성, SP2 혼성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제는 그냥 뭐냐면 옥텐룰 확장 관련해서 그냥 SF6의 SP3D2 혼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수리적 관점까지 더해서 그냥 혼성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얘기 CH3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요렇게럼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VS EPR 생각을 하면 저기 결합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가 109.5도다.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너무너무 유명한 녀석이니까. 살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말단에 있는 요 수소들을 요래 이렇게 연결하면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사면체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면체 영어로? 테트라히드럴이라고 합니다. 테트라히드럴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베이결합 화합물 할 때 이 단어들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어쨌건 아까는 선형 얘기했었고 평면형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사면체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몇 차원에 분포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얘는 바로 3차원에 분포해 있는 어떤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차원의 기하학적인 상황을 혼성 오비탈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그래서 중심 원소가 지금은 누구예요? 중심 원소가 지금은 탄소니까, 짜잔, 이게 탄소를 두고 이 탄소에 보시다시피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탄소는 최외곽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ES, EP 오비탈에 이제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탄소는 총 몇 개가 있다요? 총 4개가 있으니까 그 최외곽 전자 4개를 하나, 둘, 셋, 넷. 보이시죠? 저렇게 부포를 해주십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4개의 홀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최외곽 오비탈들을 이 기하 구조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중심 원소 탄소에 대해서 수소가 지금 혹은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요것도 다 시그마 결합이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4개의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 개수가 몇 개? 4개. 아시겠죠? 그리고 그 4개의 시그마 결합이 뭐 직선상이나 평면상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시그마 결합이 3차원에 걸쳐서 4개가 분포가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이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혼성화에서는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의 개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혼성 오비탈 개수랑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재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혼성 오비탈 개수가 4개니까 재료도 몇 개를 취해야 된다? 4개를 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최외곽 오비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재료의 가능성은 누구가 있겠어요? 바로 얘들이 재료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ES 오비탈을 포함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4개의 오비탈들이 3차원에 걸쳐 있죠. 그럼 이 말은 3차원의 모든 방향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PX, PY, PZ 오비탈들이 각각 S축, Y축, G축으로 분포하고 있으니까 이 3개의 오비탈들을 다 골라서 선형조합을 하면 3차원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결합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ES 오비탈의 PX, PY, PZ를 다 재료로 삼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을 수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수리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는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 근데 그 혼성 오비탈도 반드시 몇 개 지금? 혼성 오비탈 지금 4개. 왜 4개 해야 돼?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몇 개니까? 4개니까. 그리고 재료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알겠죠? 이거 개수 틀어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 수학에서 보면 뭐 항등원, 역원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 변수 이런 대수의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론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나도 기억 잘 안 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4개니까 4개고 4개다 이렇게 그냥 외워야겠죠. 기억해. 그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또 얘기 되게 많은데 그것까지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뭐 그것까지 묻진 않으니까. 자, 여하튼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4개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 이 혼성 오비탈 4개의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H1에서 H4까지는 서로 각도가 109.5도가 되도록 수학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했죠. 조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실험 데이터적으로다가 이 각도가 109.5도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에 이론을 끼워 맞추는 거야. 알겠죠? 끼워 맞춰서 각도가 109.5도라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109.5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degenerated 동형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가 그렇죠. 동형.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운동. 이제 동형이 degenerated 다 알았어. 대단해요. 그렇죠. 기분 좋죠. 네. 그래. 자, 이 degenerated. 자,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가 동등해지는 현상을 degenerated라고 했었죠.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 4개. 자, 지금 이 4개의 에너지 준이 지금 어떻게 그려놓았어요? 똑같이 그려놓았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degenerated. 우리말 번역은 축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경우 왜 H1에서 H4까지 왜 축퇴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 축퇴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H1에서 H2를 왜 에너지가 동등하다고 한 거죠? 동형? 자, 벌써 3번째잖아요, 오늘. 어제까지 하면 4번째잖아, 지금. 왜 이걸 축퇴돼 있다고 하죠? 동형. 좋습니다, 동형. 자, 비유는 해성? 저는 2번째. 그래요? 뭐 어제도 했잖아, 이거 저거 사실은. 왜 축퇴돼 있는지. 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 번만 받아들여요. 한 번만 받아들였다고요? 그럼 쟤는요? 네? 쟤는? 지금 여러분. 여러 번 했다. 그래요? 그럼 뭐 동이 바보란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상하네. 진짜. 슈? 왜 축퇴? 저거 C랑 H 어. 결합 4개가 어. C가 똑같은 거 왜 이렇게 결합이 같으니까 어. 축제되어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진짜? 알고 있는데 속으로 막, 동혁 이제 바보 새끼 막 이러고 있었죠, 지금. 진짜? 알면 얘기를 해줘야. 동혁아, 방금 되게 좀 불쾌감을 느꼈죠? 뭔가 되게, 인격적 모독을 느꼈죠, 동혁아. 그죠? 선생님이 아까 어디 가서 선동 같은 거 잘했거든요. 어쨌건 아시겠죠? 그래. 그래. 진짜. 시우 진짜.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왜 에너지가 축대되어 있다라고 하냐면 여기 중심원소에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지만 이 4개의 시그마 결합은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될 리가 없잖아요. 막 이리저리 회전대칭 하면 얘를 이리 보낼 수도 있고 얘를 이리 보낼 수도 있으니까 요 4개의 화학 결합이 얘네가 서로 완전 동등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설명해야 되는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109.5도고 축퇴돼 있게 기하학적으로 저렇게 조작을 해 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누구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다? 이놈하고 요놈들을 혼합해서 만든 거니까 이 에너지 준위는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의
정확한 산술 평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비율까지 찾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대 3 뭐 이렇게 딱 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는 얘들의 산술 평균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다. 됐죠? 자, 그다음 이런 식의 이제 혼성오비탈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혼성오비탈의 장명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재료의 나열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 놈 혼성오비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을 주르륵 썼어요? ES 오비탈 썼죠, EPX 오비탈 썼죠, EPY 오비탈, EPG 오비탈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들을 사용한 재료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장명을 한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 이름을 그대로 다 불렀다가는 너무 힘들고 귀찮죠. 그래서 얘를 축약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sp3라고 표현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혼성 오비탈에서 또 따질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S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자, S 캐릭터의 뜻은 뭐예요? 혼성 오비탈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S 오비탈의 기여도를 S 캐릭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혼성 오비탈이 sp3니까 혼성 오비탈에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3개가 관여한 거니까 총 재료는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s 오비탈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 sp3 혼성화에서는 이 s 캐릭터가 얼마? 25%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sp 혼성, spt 혼성 이런 것들이랑 다 같으니까.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 과연 이 H1에서 H4까지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그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조로서 누구를 벡터로 취하면 편하겠어요? PX, PY, PZ 오비탈들을 하나의 방향 벡터로 취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PX, PY, PZ는 딱 원하는 축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학이나 물리에서 활용되는 벡터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좀 편리하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X축, Y축, 뭐 아니면 뭐 Z축, 뭐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PZ 오비탈은 어떻게 분포해요? PZ 오비탈은 요렇게 Z축 방향으로 요렇게 이렇게 분포하는 게 PZ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기하학 모델에서는 어떻게 얘네들을 치환해서 표현할 거냐면 바로 G축 방향으로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G축 방향으로 향하는 일종의 단위 벡터다 라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G축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PZ 오비탈처럼 PX 오비탈도 있고 PY 오비탈도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X축으로 향하고 Y축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처럼 다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설명해야 되느냐? 뭘 설명해야 되냐면 109.5도를 설명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이 단위 벡터들로 109.5도를 설명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하 구조가 정사면체잖아요. 근데 이 정사면체를 분석할 때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정사면체를 정사면체라고 놓고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럼 이 정사면체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짜잔 자, 뭘 그린 거냐면 정육면체를 그려 놓았어요. 정육면체 보이죠? 정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정사면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뭐냐면은 그려 놓는 거예요. 이 꼭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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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점을 연결한 게 기하학적으로 정사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래 요래 요래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딱 정확한 정사면체가 기하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사면체를 생각을 할 때는 정사면체를 정사면체로 놓고 109.5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정사면체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정육면체 위에다가 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따 여기에 무게중심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 그려놓은 좌표 표면에 무게중심에 탄소 있을 거 아니에요? 탄소 보이세요? 그럼 이 탄소에 대해서 수소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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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탄소를 중심으로 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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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네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뭐가 나타난다? 정사면체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각도를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각도 조사하면 정확한 109.5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에 있는 px, py, pz 요 세 개의 방향 벡터를 통해서 네 개의 화학 결합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방향성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봐봐. 여기서부터 요까지 크기를 한 칸, 여기도 한 칸, 한 칸, 여기도 한 칸이라고 해봐서 한 칸, 한 칸, 한 칸이면 여기를 1,1,1이라고 했을 때 이 좌표, 여기의 좌표가 1,1,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이 방향 벡터 세 개를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위치를 표현할 때는 세 방향 벡터를 고스란히 더하기만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겠지. 그리고 이쪽은 이 꼭지점 방향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서 이 방향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방향을 벡터로만 표현하면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탄소를 중심으로 서로 109.5도가 되는 4개의 결합을 요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 또 특별하게 또 이제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상한 상수 하나 붙어 있죠? 이상한 상수 하나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라고만 하면 방향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묘하게 상수들이 하나 더 붙었죠. 요 상수들은 뭐다? 노멀리제이션 상수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모든 파동 함수들은 그게 원자 오비탈이건 분자 오비탈이건 혼성 오비탈이건 3차원 전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재호야? 재호야 또 자려고 그래요. 응? 대답도 안 해, 필기도 안 해, 자고, 어? 재호 힘내줘야겠죠? 아니지. 이동진 선생님? 이동진 선생님 아시겠죠? 네, 그래. 그 뭐야, 저기,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죠, 동영아? 네. 이동진 선생님. 아, 네. 그쵸. 그래. 네. 재우가 딱 보면은 영화평론가 이동진 선생님이랑 굉장히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이건 줄 알아요. 네, 그쵸. 되게 지적인 분 있잖아요. 빨간 예, TV에 많이 나오시고. 그쵸. 예, 한 줄평, 그 칼날, 그 뭐냐, 송곳평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동진 선생님, 공부도 안 하고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알겠죠?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상수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 노멀리제이션 상수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거 루트 3분의 1이라고 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까지 플러스까지가 다 상수예요. 그럼 이 노멀리제이션 상수들의 의미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요 마이너스까지 곱해지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가 더해지면 플러스 루트 3분의 1 또다시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양자역학적으로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 앞에 상수들을 제곱 해서 다 더하면 뭐 나와야 돼? 1. 알겠죠? 1.
그래서 그런 성격들로 붙어 있는 숫자들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성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다 붙어 있는 것이 다 무엇 때문에?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PZ 오비탈을 방향 벡터로 써서 내 방향성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최종 혼성화에서는 누구도 반드시 기여를 해야 돼요. S오비탈도 기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S오비탈이 안정하니까. 그럼 이제 이 S오비탈과 만들어진 이 P오비탈 벡터들과 어떻게 다시 한번 선형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잘 보시면 S오비탈과 P오비탈, S오비탈과 P오비탈들을 이런 식으로 수리적으로 연결해 두었죠. 이때 묘하게도 앞에 붙어 있는 또 묘한 상수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상수들도 당연히 또 뭐라는 얘기겠어요? 이 상수들도 바로 노멀리제이션 상수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곱해요. 이거 제곱해요. 더하면 뭐 나와요? 1. 무슨 말 알겠죠? 1. 그래서 요 S오비탈하고 P오비탈들 사이에 노멀리제이션 상수들이 있는데 이 상수들을 또 이제 그럼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그것까지는 됐고 열심히 적분해서 나왔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해놓은 것들의 성격을 보면 요거하고 요거 제곱하면 항상 1대개 항상 파동함수를 구성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사실 이것도 뭐 사실은 상수고 이것도 상수니까 사실 뭐 해도 되겠어요. 뭐 곱하기해서 뭐 다 정리해도 되겠죠? 그럼 이거 쭈르륵 정리하고 쭈르륵 정리하면 사실은 아주 예쁜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면 얘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나와 있는 이런 홀들의 함수들이 다 뭐다? H1, 2, 3, 4 여기서 수리적으로 표현했던 요 4개의 혼성오비탈에 대한 수식이 바로 저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 또 여기서 수식으로부터 S 캐릭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나와 있는 수식에서 S 캐릭터를 또 어떻게 바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뭐냐면 어차피 이쪽은 P오비탈들에 대한 기여가 있을 거고요. 이쪽은 S오비탈에 대한 기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쁘게 표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쪽은 P오비탈, 이쪽은 S오비탈 뭐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S 캐릭터는 바로 S오비탈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 이게 바로 S 캐릭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상수를 뭐 한 것이, 제곱한 것이 바로 S 캐릭터가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성 오비탈을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S 오비탈에 붙어 있는 요 상수, 알겠죠? 요걸 제곱한 게 바로 S 캐릭터가 된다. 그러면 바로 뭐 나와요? 25%. 알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S 캐릭터를 구한 것과 결과는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수식상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뭘 채워야 되겠어요? 여기에 전자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지? 그럼 그 4개의 최외곽 전자를 여기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4개의 최외곽 전자를 여기에 요렇게. 자, 요렇게라는 게 무슨 뜻이야? 현재? 요렇게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홀전자를 가장 많이 배치시켜야 돼. 저게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sp3 혼성을 하는 탄소에는 각 혼성 오비탈마다 홀전자가 하나씩. 뭔 말인지 알겠죠? 저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자, 유주제 이제 마지막.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해석한 지워도 되겠어요? 으쌰. 자, 네 번째. 요 상황에 립체 구조. 자, 무게중심에 누가 있는 거고요? 무게중심에 탄소가 있는 거고요. 이 탄소에 혼성 오비탈을 어떻게? 요렇게 4개를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이야. 그럼 만들어진 이 4개를 PX, PY, PZ 이런 애들의 기하학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린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요렇게 그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 잘 그렸어. 재호야 잘 그렸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 거냐면 요렇게 가상적인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몇 도가 되도록 109.5도가 되도록 지금 그려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4개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H1, H2, H3, H4가 되겠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각각 홀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가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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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전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sp3 혼성을 하는 중심 원자의 아주 지역적 구조인데 이 혼성 오비탈에 이제 누가 향하게 되느냐? 바로 수소가 접근하겠지. 자, 수소의 최애각 오비탈은 1s 오비탈일 거고 1s 오비탈에 홀전자가 몇 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의 홀전자와 이 수소의 홀전자가 만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시그마 결합전자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결합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녀석이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 결합전자가 시그마 결합인 이유는? 탄소와 수소 사이의 전쟁. 그렇지. 얘가 시그마 결합전자인 이유는 바로 시그마 결합의 정이라는 것이 핵과 핵 사이에 축 상의 전자가 있을 것. 아시겠죠? 그게 시그마 결합.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핵과 핵 사이에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 눈을 들이댄 다음에 얘를 뱅글뱅글 돌려. 뱅글뱅글 돌려. 그러면 요 s 오비탈의 상황과 요 혼성 오비탈의 상황. 자, 요 회전을 생각할 때는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고 요 구형의 s 오비탈하고 요 로브 형태의 H4 혼성 오비탈 요 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 핵간축에 놓고 얘를 뱅글뱅글 돌린다고 하더라도 모습이 변의 모습이 똑같아. 모습이 똑같지. 그게 시그마 결합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전자쌍은 핵간축에 있고 회전시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 메테인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혼성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공유 결합엔 시그마 결합 말고 누구도 있을 수 있죠? 시그마 결합 말고 파이 결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파이 결합이 나타날 때 혼성 구조는 또 어찌 표현하는지 그거부터 1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거두세요.